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 오늘 부동산 투자의 시작. 오늘 제목은 금융이 만드는 부동산 시장의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실 때, 타이밍 잡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단순하게 어떤 이제 시세 비교라도 아니면 그 선행 지표처럼 보시는 지역이나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강남 재건축 이슈하면 여기저기 재건축이 신호탄이야. 저게 버티면 나도 버텨.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게 가끔 시장이 전혀 다른 그래프로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명확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잡으면 내가 이제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좀 다른 거를 파악하는 방법을 얘기 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우선은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금융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금융이 이제 부동산 아래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게 단절되는 게 있거든요. 아까 금융 얘기니까. 먼저 이제 과거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님 때, 그러니까 저 한 3, 40년 전이겠죠. 30년 전만 해도 집을 산다 했을 때 누가 대출 시스템을 이용합니까? 그때는 뭐 돈이 있으면 사는 거고 저축해서 없으면 임대가 사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 상품, 즉 돈놀이가 공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기준은 뭐냐면 돈을 빌릴 수 있는 자 없는 자. 뭐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신용 등급이고 뭐고 조금씩 강화되면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우리가 그 집을 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금리에 민감해진 거죠. 과거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버님 때 돈을 빌려서 단순하게 이런 이제 돈 있는 사람 집 사고 아니면 돈을 없는 사람은 임대 살았을 때는 뭐 미국 금리가 오른들 뭐 한들 이 부동산은 대단히 국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성에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출이 발달하면서 부동산을 이용해서 집을 사고 아니 금융을 위해서 집을 사기 시작한 사람부터는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해지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한 단계 더 발달했죠. 대출을 할 수 있는 자 없는 자에서 요즘 뭐가 됐죠?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이제 더 강화된 기준인 거죠.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상환 능력을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문제가 시장이 단절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시장을 파악할 때 같은 재건축 시장도 저희가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 등기를 떼봅니다. 이미 무작위적으로 어느 단지에 등기를 무작위 떼봤는데 등기 내용이 보면 우리가 을구에 이제 저당권 설정이 되면서 은행에서 대출 나온 것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한 단지 한 100개 떼보면 어떤 단지는 정말 대출이 정말 7, 80% 대출 많이 잡힌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은 노후된 주택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되게 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특히 좋은 지역에서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에 좁은 집인데 매매가는 엄청나게 비싸죠. 그럴 때 이제 갭 투자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많은 대출을 끼죠. 이제 이렇게 대출을 껴서 가면 이런 집들은 진짜 정말로 금리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게 돼 있고 시간이 들릴수록 이 힘에 붙인다 그러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단지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사실 이제 일부 반포라든가 몇 개 지역 보면 대출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한 100개 등기를 떼보면 임의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하는 세금 규제, 뭐 세금 규제 있고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보나마나 가격 자체가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든 안 내든 아니면 뭐 장기로 가져가든 세금 혜택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그게 연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어떤 규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약간 굳어서 뭐 몇천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1억 떨어진다 그것도 이 사람들한테 큰 영향이 아니에요. 그 정도 매매가가 크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그래프 단절이라는 게 대출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금리가 오르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가 되게 다르게 움직여요. 여기 대출 많은 집단에서의 그래프가 금리나 다른 외적 환경에 의해서 요동을 칠 때 여기는 되게 완만해요. 물론 투자 심리가 굳으면 여기도 약간 떨어지겠죠. 근데 완만히 가서 완만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뭐 테마주 속된 말로 주식으로 말하면 강력한 지표여서 여길 보고 내가 이쪽 거 물건이 있는데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이거의 매도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기준 잡으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돼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샀던 간에 사실 매도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내 손에 뭘 쥐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선행 지표를 잡은 거예요.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좀 조심하셔서 뭐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어떤 이제 재건축이든 기타 물건이 있으면 사실 우리 단지다 그러면 무작위로 사실 뭐 하나 떼는 한 500원 드는데요. 500원, 700원 드나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좀 무작위로 떼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좀 신호탄이 돼요. 몇 개만 띄워서 감이 나오세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가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다른 지표는 뭐냐면 이제 소규모 주택들 가는 거예요. 뭐 조그만 빌라라든가 아니면 소형 아파트들 말인데요. 보통 이제 강북 지역이나 일부 강북 지역 아니면 일부 다세대 지역은 사실 매매가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이슈보다는 대부분 임대가가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임대 가격이. 그래서 임차인에. 근데 이제 여기도 또 금융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금리 기존 시중금리하고 연동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대출 상품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디딤돌 대출. 예를 들면 이건 기준선 2억까지고요. 보통 최저 뭐 1.8%면 한 달에 2억 빌려봐야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외곽으로 나가려 했다가 교통비 계산하라고 했더니 그게 그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안 나가고 내 보증금 갖고 있는 게 일부 포함하고 디딤돌 대출을 섞어서 임대를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사실 입장에서는 이 뭐 보증금이 얼마나 이건 별로 감이 없어요. 사실은 이자 얼마 내고 이게 내가 뭐 기회비용으로 나갔을 때 더 나은 거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 상품이 2억까지 현재.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현재 자기 자금이 한 5천만 원 있었다. 그러면 2억 5천 선. 뭐 1억 있었으면 3억까지 뭐 이런 선인데 그 선이 사실은 되게 저항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주택에 이런 빌라들이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 선에서는. 그래서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물건을 갖고 있을 때는 보면 이게 이제 뭐 강남 어떤 지역 이런 데는 강력하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분명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런 소규모 주택 대부분의 세입자가 거의 90% 이상 전세자금 대출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임대선이 밀어 올리는 선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물가 오르면 좀 더 한 폭이 커지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어느 한계선이면서 또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름폭 올라가는 임대선의 한계선이면서 또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오려고 해도 이게 안 내려져요. 왜? 그만큼 이거는 큰 돈이 아니고 자기들한테 보증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빌린 이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게 또 지지선도 돼요. 그러니까 크게 폭락하지도 않고 또 이상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런 선 거니까 제가 이제 오늘 들은 이슈는 아까 첫 것도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큰 시장을 얘기했고요. 하나는 이제 작은 시장에 대해 얘기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의 어떤 시장 그래프가 다 연동은 안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 하셔서 특성을, 주변을 파악하셔갖고 내 추세선이 어느 건지 이걸 파악하셔야 정말로 적절한 매도 타이밍 또는 뭐 기다리고 계신다면 적절한 실수요, 내 집을 마련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좀 가볍게 팁처럼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